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2019년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인데요. 엄지혜 작가가 쓴 책이고요. 저는 제목도 그렇고 부제도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어서 바로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책이 생각보다 얇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열었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너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엄지혜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예스24에서 문화 웹진 채널 예스와 팟캐스트 책이라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머릿말 다음에 1부터 100까지 문장이 있는데 참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문장을 이렇게 쓰고 옆에다가 저자가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었어요. 문장도 인상적인 것들이 있고 또 저자의 생각들이 인상적인 부분들도 있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머릿말에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이 말 한마디가 이 책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진정성 그리고 진심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대화하는 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데요.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필요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업이 너무 다양한 분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씨가 한 얘기 중에서 40년, 50년을 한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 참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격 좀 바꿔봐. 이런 성격 말고 이런 성격을 해봐. 이런 말들 참 쉽게 하는데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뭔가 생존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발달되어 온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된 이 성격을 두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고 저자는 마지막 말에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보다 일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여긴다. 내게 어떤 선택 권한이 있을 때 나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따져본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사회학자 엄기호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엄기호 씨가 한 말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말하는 걸 듣는 건 수비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말과 말 사이에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간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고민해보고 알아가려고 노력해보면 그 대화가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유시민 씨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악플을 보고 열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열받음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죠. 이럴 때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하루쯤 더 생각해 봐야죠. 이런 문제에 매달리면 일상이 소모되니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보통의 반응은 바로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꾹 참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부분 바로 반응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루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화가 좀 가라앉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화가 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일상을 거기에 소모하게 되고 그 일에 매달리게 돼서 내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참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 날, 너무 많이 말한 날에는 어김없이 마음이 더부룩하다. 적당히 말해도 될 것을, 적당히 만나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욕심부렸지? 소화가 덜 된 말들 때문에 속이 아팠다. 이제부터 사람도 말도 해독하고 싶다 라고 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한 사람에게 그 말이 완전히 폭탄처럼 쏟아져서 좀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막상 뷔페를 먹고 집에 돌아오면 내내 속이 불편하다, 이것과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많이 말한 날은 이 말은 안 했어도 됐는데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죠. 배우 문숙 씨의 말을 인용했는데,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라 과해서 아파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과하지 않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여기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시인 김민정 씨의 말인데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인색한 사람을 싫어해요.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주머니를 너무 안 여는 사람, 입과 주머니를 꼭 잠근 사람에게 다가가기란 영 마뜩지 않다. 정말 너무 뚜렷하게 표현이 돼 있죠.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기 전에는 결코 먼저가 없는 사람과는 오래 인연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김정우 박사님도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은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관심사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둘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어렵고, 그걸 끈기 있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내 실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인터뷰어의 말도 들어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뷰어 지승호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나를 존중하며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 작가는 섭외 전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한다고 했다. 정확한 의사표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짧은 전화 통화에서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듣는다.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를 존중하면서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전화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목소리로만 판단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났을 때 그와 동일하기도 하고 전혀 반대인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전화로 느껴지는 목소리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무뚝뚝하게 있으면서 남에게 살가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귀찮은 일은 남에게도 귀찮은 일이라고. 만화가 수신지 씨가 한 이야기인데, 나도 무뚝뚝하게 있는 게 편하거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상사들이 부하한테 이야기하는 경우 많죠. 표정을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될까? 표정을 좀 잘 지어보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밝은 표정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 표정은 어떨까요? 나는 무뚝뚝하면서 상대에게만 바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수신자 입장에서 받으면 좋은 메일의 특징 7가지를 작가가 써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수신자의 이름을 안다면 필히 명시할 것. 받는 사람 이름은 당연히 명시하는 게 좋고요.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죠. 저는 메일을 받아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직책을 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다시 회신을 하면서도 직책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직책이 써 있으면 그 직책으로 부를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뿐만 아니라 직책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신경 쓸 것. 맞아요. 우리가 흔하게 그 채팅 용어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리는 경우들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 더 스마트해 보일 것 같고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말 것. 메일이 길어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피하는 것도 좋겠고요. 빨리 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 이 부분 좀 찔렸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회신해야겠어요. 고맙다는 말 빼먹지 말 것.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말은 적당히 사용할 것.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그림말도 사용할 것이라고 읽었는데 적당히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라는 표현으로도 와닿았습니다. 말하듯이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말들을 섞어 쓰는 것도 좋은데요. 적당히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각별히 신경 쓰는 책이라서요.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받았나 봐요, 작가가. 그래서 이렇게 회신했대요. 자꾸 대표님 사연을 쓰면서 제안을 주시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어떤 책이 각별하지 않겠어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회신을 하면서도 마음은 좀 불편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틈틈이 불쾌한 일들과 맞닥뜨린다. 표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불쾌가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되게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표현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데요. 혹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 듣는데요. 이번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강의를 당연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매번 준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저자도 그런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윗분들이 각별히 신경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걸렸겠죠? 소설가 은희경은 잔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듣는 사람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옳은 말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잔소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짜증나게 하죠. 그런데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분통이 터져도 그 인내를 언젠가 상대는 알게 된다. 영영 모를지라도 건건히 짚고 넘어가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잔소리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라고 하는 건데요. 듣는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 참 맞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나 알고 있는데 계속 왜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한테는 또 다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여봐야겠어요. 매일매일 진심보다 태도를 장착하고 사람을 마주하려 애쓴다. 내 마음 알지? 알잖아. 속으로 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아무 말 하지 않고 어정쩡한 눈빛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길 바라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 사람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아까 머릿말에서 나왔던 말이죠. 내 마음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이거 꼭 말해야 돼? 라고 표현하면 참 답답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상대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행동이고 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미 없이 외골수로 살아가면 인생에 있어서 큰일이 닥칠 때 쉽게 이겨내기 어려워요.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취미를 갖고 그것을 즐기면 의사로서 좌절하고 봉변을 겪게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취미 혹은 최근 관심사를 물어봤을 때 저는 최근 관심 있는 일이 없는데요. 저는 취미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되지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취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힘들고 좌절하고 봉변을 겪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TV 보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기도 한데요. 책을 보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TV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활용해 봐야겠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기준은 딱 하나. 스스로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행복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재주, 마음의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자신을 잘 아는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씨가 행복감이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행복을 언제 느끼십니까? 틈틈이 느끼는 게 중요하죠. 매일 하루 중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커피 마시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복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틈틈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보다는 상대의 의중을 헤아리는 센스 있는 사람이 좋을 듯. 스스로 과대포장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 자연스러움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스스로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너무 나를 낮추려고 지나치게 겸손하기도 하고요. 양극단에 있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연스럽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적절하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니까요. 솔직함이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예의를 바탕으로 표현할 때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솔직함이 무례가 아닌가. 착함이 매력 없음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나는 무척 떨떠름하다. 배려가 자신감 없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매우 불쾌하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솔직함이 하나의 이슈이죠. 의사소통 역량에서도 솔직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솔직함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드시 함께 와야 하는 것이 예의이고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예의 있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솔직함은 무례라고 너무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무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좀 예의를 갖춰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정말 싫은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도 아름다운 존중이다. 영화감독 이경미 씨의 말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독은 인간의 정신에서 탄력을 빼앗는 일종의 자해다. 압력이 너무 높아도 용수철은 탄력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 다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워낙 천천히 읽고 정말 이렇게 씹어 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다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눈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광고인 박웅현은 이를 주체적인 사색 없이 모든 걸 책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 표현도 너무 좋죠. 독서의 백미는 되새김질.
네, 이 말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도 되새김질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을 한번 현실에서 활용해 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저장해 보시면 좋겠어요. 욕 좀 먹으면 어때?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나? 칭찬도 비난도 그저 흘려보내면 될 일. 가장 중요한 건 유효한 독자를 갖는 일이다. 참 너무 속 시원하게 표현했죠?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데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기서 한심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죠. 독자가 건네는 말에 쉽게 행복해지거나 쉽게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는 더 튼튼해지고 싶다. 나약하지 않아야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이슬아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학자 윤태웅은 성찰과 열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찰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열림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 저는 꼰대라는 단어만 보면 자꾸 눈길이 가서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성찰과 열림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젊은 사람을 친구로 볼 수 있다면 꼰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버리잖아요. 불편한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거라서요. 자각하는 거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곡해하는 사람이 있다. 편견으로 무장한 채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들이 무서워 말문을 닫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이런 분들 저도 종종 만나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으로 무장했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정민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시해야 할 그 말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우리 불편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고요. 언제나 메일 제목은 제목 없음이었다. 시를 옮겨 적을 시간만 있고 제목을 쓸 여력은 없었나? 라고 어떤 지인이 작가에게 보내는 그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을 보내면서 매번 제목이 없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시 옮겨 적을 시간만 있고 제목 쓸 시간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도 이메일 받아봤거든요. 제목 없음, 안에 있는 글도 없음. 그냥 친한 사이에 빨리빨리 뭔가 자료만 주고받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메일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예의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난 자존감이 튼실한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먼저 배려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 하염없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그의 불안을 읽는다. 자존심은 얼마나 높아질까가 아닌 얼마나 낮아질까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다. 라고 미술평론가 이건수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나에게 안 해준 것조차도 은혜예요.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쁜 환경도 환경이에요. 우리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탓하게 되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의미 부여를 좋은 쪽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진료로 쓰인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처까지. 가수 김창완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경험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를 산다는 말, 예전에는 곱게 들리지 않았다. 하나 지금의 나는 잘 산 하루하루가 내일을 만든다는 진리를 몸소 깨치고 있다.
내일은 오늘을 잘 산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니까.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네. 우리 하루를 잘 살아보는 것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저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살고 현재를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오늘을 잘 살아보면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그림 자체는 그리지 않아요. 오늘만 내가 쓰고 싶은 시를 쓸 수 있다면 그게 다예요. 시인 김소연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이 책 안에는 담겨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싶은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하면서 제가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 실행해 보려고요.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책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진심을 다하는 태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